고난도 질병이랄까 뭐 트라우마 이머전시는 무너지면 정권 그만둬야죠. 더 이상 이런 정권 필요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완전히 난장판 쳐버린 정권이 무슨 정권이라고. 기본 자질이 안 되는 거죠. 이상돈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집권당이 그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야당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그랬죠. 이른바 또 이제 언론 중에서 이른바 좀 그 진보 언론이라고 그럴까요? 진보 매체 같은 데에서는 정부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 한다고 막 밀어붙일 때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이상하게 된 게 그 의대 증원하자고 뭐 이상한 보고서 쓴 사람은 민주당이 그 비례대표를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 도대체 그리고 난 잘 모르잖아. 한번 보니까 이 현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 그게.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 쓰면은 지금 상태가 괜찮다는 영어 보고서 쓰면 영업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지금 잘못됐다 확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상망측한 보고서를 내야만 이게 연구비가 나온다고. 이게 어떤 분야는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고 반영을 하고 뭐 결정을 해야지, 그냥 쓸데없는 보고서 쓰는 사람 따라하면 다 망친다고. 예. 그 대학 총장이나 대학 교무처장을 그 교육학 공부한 사람이 오면 그 대학이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한 교육 이론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나라인데 해보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거 전혀 안 됩니다. 그냥 현업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그거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부터 잘못됐고,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바람에 그 이제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 또 하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주 처음으로 야권의 지지를 얻는 정책을 낸 거라고. 그 양쪽에 다 죽을 깨를 낸 거죠. 그 지금은 이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유보적인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가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새 언론인들이 과거 언론인과 달리 그 위상이랄까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막연한 좀 뭐라 그럴까요, 질시 같은 게 있는 건 아닌지, 뭐 제가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어떻게 돼서 이런 기사, 이런 사설을 쓸 수 있냐 말이야. 이게 이제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여론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여론으로 물어보나 마나요. 의료 수가를 올리는 것을 좋겠다, 그대로 둬야 된다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70, 80%가 그대로 둔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대로 두면 이게 망하는 거냐, 완전히. 전체가 망하는 거고, 그 피해는 누가 하느냐? 저소득층이 피해를 더 먼저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여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여론조사 할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비판하는 게, 그게 언론의 역할이죠. 그게 일종의 대중의 포퓰리즘이에요. 그럼 국가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 그런 거 따라가고 뭐 정책이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다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여론에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답변하는 사람들이 뭐 되게 인식이 뭐 정확히 있느냐 모르잖아. 그걸 가지고서 뭐 국민이 뭐 80, 70%가 80%가 찬성했다고 뭐 사설을 쓴 거, 나 그것도 도대체 그게 뭐 논설위원이라고 타이틀을 들고 다니는지 너무 부끄럽다. 창피한. 난 이번에 아주 한국 언론의 그 수준을 아주 절실하게 다 드러낸 것 같아. 그게 솔직히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2,000명은 뭐 내가 했다 그러고 이력서 보니까 뭐 경제학을 공부했대. 그 어디도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뭐 요새 장관한다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이제 장관할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제가 완전히 좀 한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맨날 이런 판국에 뭐 친윤이니 뭐 친한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그 얼마나 한심한 거야 도대체. 그럼 과거에는 그랬냐? 과거는 안 그랬다고. 의협분업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권당 내에서도 상당히 고생했다고. 왜냐 그러면은 거기에 그 의사 직역을 대표하는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비례님으로 들어갔고, 또 약사도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듣는 얘기, 그 두 사람들이 그거 하는 바람에 아주
애먹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영역에 대해 입장이 있겠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당내에서 토론하고 싸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도대체 흔적이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가 뭐 집권당에서 뭐 한마디 말이 없고 지금 뭐 저체 뭐 없잖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로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크다는 것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일보 칼럼에도 쓰고 그랬지만은 전교생이 유급이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100년 내에 없던 일입니다. 전 세계에. 상당히 그때 보면 입학시험을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정권 물러나야죠. 이런 걸 야기한 건 무조건 정권 책임이에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이제 알기 시작하고 김윤 문제는 젖혀놓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좀 보이죠? 그리고 난 그 민주당이 그 헛된 그 공공의대, 공공의료원 난 꿈을 깨야 된다고 보는데 난 그것도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해. 서울대병원 국가에서 하는 퍼블릭 호스피탈이지 그게 뭐 민간병원입니까? 그게? 그거 다 굳고 달라는 거 아니야. 대학이 의대를 만들어서 병원을 세웠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까? 그게? 50년 걸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망가뜨린 건 6개월이면 망가뜨린다고, 이거. 서울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고 다른 진료과 교수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교수라는 직업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학생 아무 보태니 가르쳐 박사 만들어가면 그 됩니까, 그게? 박사생, 대학원생은 교수가 이게 자기가 판단해서 받는 거지. 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째 그런 몰지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고 뭐 도대체 복지부 장관이고 뭐 대학을 제대로 다녔는가 난 좀 의심스러울 정도야. 난 도대체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야. 언론사에서 그 황당한 기사 쓰는 논소리였는데 저거 도대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좀 아주 그냥 내가 그게 궁금하다고.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상식에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그 대학 총장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건 대학의 어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갖다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가 없다. 성남시 의료원 건립 공사가 추진 10년 만에 본격화됐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태평동 옛 성남시청사 의료원 건립 부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최윤길 시의회 의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단체장이라는 게 건물 세워서 테이프 커팅하고 다 텅 빈 건물이 널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는 게 다 형편없다고 그냥.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한다고. 건물 세워놓고 테이프 커팅이나 한다고. 다만 이제 이른바 지방 소멸역에 있는 지방에 이제 노인들 또 농촌에서는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농업이라는 게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가까운 데 병원이 없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런 필수 의료를 할 만한 의사들한테 동기가 있느냐. 뻑하면 소송당하고 그야말로 스타벅스 커피 반찬값도 안 되는 초진료 같은 거 가지고서 그걸 요구할 수 있겠냐고.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의료 취약 지역의 병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건물만 짓는 게 쓸데없이 돈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한마디로 무식한 얘기예요.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대학을 못 나왔지만 변호사에서 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습하다가 하니까 변호사가 됐다고, 해리 트루먼. 그 후에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미국 변호사협회하고 미국에 그래도 좀 로스쿨 중에서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로스쿨들이 만든 그 로스쿨 협의회 해서 로스쿨에 대해서 인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무슨 시민단체가 거기에 관여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변호사협회 플러스 미국 로스쿨 협의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로스쿨 협의회 창업 멤버는 어디서 하느냐? 그것은 다 하버드, 예일, 시카고, 콜롬비아 같은 누가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로스쿨이 시작을 해서 지금 운영한 거예요.
의대도 그 똑같아요. 미국에 AMA라는 미국 의사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의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도 그 19세기까지는 자격 안 되는 의대가 많아서 그 후에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아마 20세기 들어와서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합동을 해서 자격 안 되는 것 갖다가 인정을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의사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실한 의대가 다 정리가 돼버렸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권위를 스스로 인정을 한다고. 의대들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 미국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걸 인정하지가 않아. 균등주의 함정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전 분야에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대학에 대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죠. 그래서 그런 오래되고 전통적인 명성이 있는 대학의 중심이 된 의대협의회가 이끌어가서 이 문제는 자기들 거기에 의견을 들어야죠. 근데 그걸 마치 무슨 뭐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면 나 같아도 그냥 다 그만두겠어요. 더군다나 그걸 무슨 신문 사설에서 무슨 뭐 집단 이기주의고 뭐 의사가 특권주의라고 그러는데, 나 온 세상에 지금 대학병원에 의대 교수가 뭐 한 2억 정도 뭐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 미국 가면 1년에 10억 원씩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국민수 차이 있지만 그거 계산하면 우리도 한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대우해주고 연봉도 한 4, 5억은 돼야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특권이니 뭐 집단 이기주의니 하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 정서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또 균등주의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정치권이 거기에 그냥 좌우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 기본도구 대통령의 자질이 문제가 있고, 현 정권의 장관에도 장관당한 장관이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웬만한 사람들은 장관 안 하잖아. 지금 난장판 전국에 누가 장관을 합니까? 이거? 이런 전국에서 장관할 사람이 없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무너진 거예요. 정치도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건 무너져도 뭐 괜찮아. 텔레비전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의료가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만큼 키우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린 거예요. 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난 없다고 하는데, 난 CBS 그때 보면은 진행자도 잘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그런 거 나 같으면 그 작가가 이제 이게 하는데,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 그러면 이제 의사 쪽에서도 뭐 이제 유튜브니 이거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게 다가가기가 좀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가서 이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잖아. 솔직한 얘기도. 아주 그냥 답답해서 제가 뭐 제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에 좀 이런 거 좀 많이 썼는데 그게 좀 본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를 버티고 온 그 이른바 대학병원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무슨 그 집단 이기주의 그 뭐 밥그릇 챙기고 한다는 건 난 상상이 안 가는 일. 자기가 하는 일에 의해서 가장 보수를 적게 받고 있는 데가 난 거기 같은데, 그러니까 나 같아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 정부가 대학 확성해서 2,000명을 취소할 것 같으면은 일단 전공의는 9월부터는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우리 그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뭐 고치든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대 교수들이 진료하는 데는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뭐 응급실 의사들은 파업을 금지한다고. 언제 가서 파업했습니까? 탈진해서 그만두게 생기는 거지. 지금 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완전히 뭐 집단 정신병인 것 같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완전히 그 의사를 갖다 그렇게 모욕하는 놈이 어디 있어. 지금 하다 못해서 그냥 탈진해서 그만두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난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뭐 전문의 위주로 한다 그러는데 그 전문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지금 전공이 이게 잘못되면 말이죠. 우리나라 이제는 뭐 전공이 나올 것 같으면 10년 더 걸립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의대생 뽑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가르치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가르쳐? 그거 웃기는 거지 뭐. 50명 있던 학교 벼랑 200명. 미국의 메디컬 스쿨이 200명 있는 대학이 한두 군데 있나 모르겠어요. 대개 150명 안팎이에요. 그 유명한 대학들이. 이건 너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건 나 처음 보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나와서 할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잖아. 그리고 그 말을 믿습니까? 그 장관하는 사람이 2,000명을 내가 했다. 그러고 자기 근거도 없이 그 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정치권에서 여야 더하기 언론까지 동아일보나 뺀 전 언론이 악마화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우리 사회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뭐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어. 그리고 아마 그 대가를 이제 이미 치르기 시작했고 세게 치를 거야. 끝난 줄만 알았던 코로나19 확진자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